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에 머무른 지 벌써 2달째입니다. 정체가 계속되면서 국민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체하고 있는 원인 분석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방역 조치가 신규 확진자 규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러니까 현재 확진자 규모를 현 수준에서 더 낮추려면 단순히 시간만 흘러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추가적인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한데 최근에 오히려 일정 부분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 수준에서는 신규 확진자 규모 감소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 신규 확진자 또는 집단 감염 발생 양상을 보면 유흥주점이라든가 일부 체육시설 등 최근에 방역 조치가 완화되었던 그런 시설들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국민들의 경각심도 크게 완화된 측면이 있어서 목욕탕 등을 방문을 하시면서 비교적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염자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에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죠. 대부분 가족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이었는데요.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감염 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 전파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 가족 간 전파가 발생을 하였다고 해서 가족 간 전파를 막을 방법을 강구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집안 내에서 가족 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감염된 가족 구성원이 외부에서 즉 직장 내 또는 지인 간 또는 식당 등 공용시설에서 감염됐다가 가족 내에서 전파를 시키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가족 간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감염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앞서 질문하신 사회 전체에서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달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자가격리자도 선거 당일에는 임시 외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시민들과 시간대를 다르게 나누겠다는 겁니다. 방역에 문제는 없을까요?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있었던 4.15 총선이거든요. 당시 확진자 규모를 보면 1차 대유행 끝자락이라 3월 말 4월 첫째 주까지는 1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고요. 네. 네. 선거 즈음에서는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50명 안쪽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서울을 예로 들면 현재 서울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 당시 전국 확진자 규모의 2배 이상 되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방역상의 어떤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작년 총선 때 전국 규모로 방역 관리를 성공적으로 한 경험이 있는 만큼 더군다나 당시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 수준도 훨씬 높아졌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잘 대처할 수 있을 걸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다만 방역 당국 차원에서 자가격리자들이 제 시간에 격리지로 복귀를 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방역당국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백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봤더니 12%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월 백신 접종 시작 전에 조사했던 어떤 그 설문조사 결과보다는 접종 의향을 밝히신 분들의 비용이 다소 감소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만큼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그 논란 그리고 그 안전성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비 화이자 백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다만 향후 2분기에 다른 제조사의 백신들이 추가적으로 도입되고 이러한 백신들이 특별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신뢰도는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기저질환과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정부의 안내에도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울에서는 시와 자치구 안내가 달라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저질환, 만성질환 환자가 백신을 맞아도 괜찮을까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은 고령층 그리고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접종 대상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오히려 고령층 또는 기저질환, 만성질환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시 위중증으로 악화되기 쉬운 대표적인 그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분들이 백신 접종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중증의 기저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 반응으로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접종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접종 후에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안전성 문제가 없을까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은 이상 반응의 우려성 다른 백신보다는 더 높은 듯합니다. 근데 백신 접종과 미접종자를 비교를 했을 때 백신 접종이 갖는 어떤 이익 측면에서의 잠재적인 우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고령층이나 기저질환, 만성질환자 분들의 경우에도 일단 이 백신을 맞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79%라는 대규모 임상 3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표 하루 만에 미 국립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가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안전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미국 임상 시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미국 국립알러지 감염병 연구소 측에서 제기한 의혹과 이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설명 사이에 사실성이나 진위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미국 국립알러지 감염병 연구소의 의혹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추가로 발표한 보도문이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미국 임상시험 중간 분석이 1차 분석의 예비평가 결과와 일치한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분명히 이번에 발표한 부분은 임상시험 중간 분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립알러지 감염병 연구소에서 의혹으로 제기한 것처럼 최근 정보가 아닌 오래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맞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안전성이나 효능 분석 결과는 차치하고 이처럼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낳는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수용성 측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지난주에는 사망자도 6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이 전 세계의 경향성은 각 국가 또는 지역마다 방역 조치나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이 다 달라서 단순히 사망자 추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5주 연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특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동유럽권이나 필리핀 등으로 범위면에서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있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앞서 리포트하신 것처럼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전 세계의 어떤 사망자 추이에 어떤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일부 국가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사망으로까지 연계되는 그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라는 큰 산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